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주차 인사관리 안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위원회와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이 제일 우선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 자, 비상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화재가 났다. 자, 레스토랑에서 화재가 일어나면, 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안전점검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급한 문제가 생기면 어떠한 리더십, 다이렉티브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전부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시를 해야 된다. 자, 일단은 소화기가 놓인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화기는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평상시에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비상구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 안전을 위해서 비상구는 항상 야광으로 되어져 있고 전기가 나가더라도 보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긴급 전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아니면 배터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피난을 갈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비상구 쪽에는 뭐가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막 물건이 재가 있다든지 잠겨져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런 부분들 한 번씩 확인을 하셔야 되고, 뭐든지 어떻다 갑자기 긴급한 사태가 발생되면 그럴 때일수록 더 침착하게 행동을 해야 되고, 고객을 우선적으로 피난시키는, 자, 그러한 교육을 받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혹시나 부상자가 있다면은 부상자나 노약자를 먼저 안전하게 대피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우선 조치해야 될 게 뭐냐.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신고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만이 긴급한 사태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렇게 신고를 할 때는 천천히 또박또박 해야 된다는 거. 원래는 전화번호가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국선 전화를 가지고 바로 들고 119 화재 신고를 하면 그 위치가 자동 추적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핸드폰으로 한다면, 그러면 그 주소는 건물에 15층짜리나 20층짜리에 7층, 8층에 있다 하더라도 인지가 바로 돼요. 자, 그런데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수신 신호를 받으니까 그 건물은 나오지만 정확한 위치가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것들 조금 아시고 또박또박하게 천천히 얘기를 해줘야 되고, 주소를 만약에 물어본다면 주소도 알려줘야 됩니다. 또 화재임을 또 알려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초창기에 불을 끌 수 있도록, 불이 크게 번지지 않도록 최대한 활약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소화기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집중해서 소화를 해야 된다. 그 한계 범위를 넘으면 어떻게 돼요? 더 번지기 때문에 119에 먼저 신고하는 게 우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초기 진압과 119 신고를 거의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니는 119 신고하도록 하고 니는 불을 끄도록 하고, 이렇게 동시에 진행되면 훨씬 더 좋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안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소화가 안 될 거라고 판단되면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직원 전원 그리고 고객의 생명이 더 중요하고 피난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을 시키고요. 자, 고객에게도 화재가 났다는 걸 주지시키고 어떤 식으로 차근차근하게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비상구는 자, 저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비행기 타면 여러분들 안내를 잘 하잖아요.
만약에 비행기가 추락을 했을 때, 바다에 빠졌을 때, 구명조끼,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 자, 그런 형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비상구를, 이제, 그분들이 못 찾을 수 있으니까, 이제 비상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직원이 먼저 문을 열고 대피를 안내를 시키도록 해야 되겠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어떻게 당황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급박해지니까 있는지, 고객들이 다 나갔는지 빨리 확인을 해야 되겠죠. 특히나 화장실 쪽으로 피해가지고, 아니면 화장실에 있었던 사람이 있는지 재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건물 전체를, 레스토랑 전체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화상을 입은 환자가 발생됐다. 그러면 5분 이상 흐르는 물을 담궈서 열을 식히는 자 그러한 화상 치료법이 있습니다. 치료법은 아니고 응급조치 취해야 됩니다. 긴급 구호 활동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고를 해야 됩니다. 상부에다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자기 위에 상사 책임자에게 만약에 점장이 있다면 점장, 팀장이 있다면 팀장에게 보고를 해서 순서에 의해서 정확한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 몇시 분에 화재에 대한 부분 전기 접점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 결론이 안 났으니까 추정되는데, 이제 안전을 위해서 신고와 이런 부분을 했고, 사람들을 대피로를 통해서 다 대피를 했고, 누가 화상이 2명이 입었다면은 두 명이 화상을 입어서 응급조치를 했고, 자, 그 다음에 병원에 있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지시에 대해서 이제 오다를 받고 또 전 직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다 끝나고 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사무실을 돌아보면서 더 위험한 부분이 없는지, 불이 꺼졌지만은 그 다음에 재산 피해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에 관련된 이제 사항들에 대한 점검, 이런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조사가 나오지요. 그럴 때 이제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자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자연재해, 태풍, 홍수, 지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사전 준비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라디오나 일기예보나 태풍 정보를 입수를 해야 됩니다. 홍수 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듣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위험하니까 보통 어떻게 하나요? 영업시간을 단축한다든지 영업점을 폐점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겁니다. 본사 차원에서 하든 아니면 그 점장 자체에서. 자, 그 다음에 각종 근무자들을 조정합니다. 자, 안 나온 친구들은 이제 저녁 타임 근무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나오지 말도록 통보를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태풍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강풍으로 인해서 파손될 수 있는 거, 간판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조형물이나 아니면 현수막 같은 게 찢어지면서 다 날리면서 유리창이나 기타 등등 파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철거한다든지 아니면 꽁꽁 묶어서 이상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상황을 봐서 이제는 전부 다 직원들을 이제 퇴근을 시켜야 되겠죠. 자, 퇴근을 시키고 난 다음에는 유선으로 어떻게 다 집에 제대로 갔는지 아니면 안전한 장소로 갔는지 유선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려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런 조치를 하고 또 살펴봐야 되겠죠. 침착하고 냉정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왜? 사람이 침착하고 냉정해야 되느냐? 자, 우선적으로 판단을 제3자 입장에서 해야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막 허둥지둥하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 자, 그 다음에 일기예보를 항상 확인하고 상부 직원에게, 상사에게 먼저 연락을 중간중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기도 만약에 철수를 해야 된다면 안전하게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놔놓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조치를 해놔놓고 이제 퇴근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직원 가족들에게 추후에 안부를 물어봅니다. 제대로 갔는지, 자, 도착했는지, 안전한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태풍이 이제 지나갔다 그랬을 때는 다시 와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레스토랑 주변에 와서 확인을 하면서 뭐 손해가 났는지, 간판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파손이 됐다든지 유리창이나, 자, 이런 경우에는 뭐 보험이 잘하면 될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그거는 이제 뭐 보험회사마다 틀리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어떤 확인, 가스 냄새가 나는지,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만약에 지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흔들림으로 인해서 가스가 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가스가 누출되었다면 뭐 전기불이나 이런 것들을 켜면 안 되고 환기를 먼저 시켜야 되겠죠. 그죠? 자, 환기하기 전에 또 가스공사에다가 신고를 해줘야 되고요. 자,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지식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된다? 안전하게, 많이 일어나진 않지만 한 번 일어난 일들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시고요. 자, 뭐 전기가스 기타 등등 다 괜찮다면 물 들어온 곳이나 아니면 파손된 것을 이제 보수하는 그러한 작업들.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회사의 상부에다가 보고를 하고 이제 지시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외식 레스토랑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돼요? 당연히 단수. 자, 단수가 되면 어떤 현상, 물이 안 들어오면 이제 직수가 안 들어오는 형태가 있고요. 위에 물탱크에서 이제 단수가 되어서 그 물을 다 썼을 때 물이 없겠죠, 그죠? 그랬을 때는 이제 음식 조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뭘 해야 되냐면은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단수에 대해서 알려줄 때가 있어요. 물 공급하는 수도공사에서 알려주면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영업시간을 단축한다든지 폐점을 한다든지, 자, 이렇게 될 경우 이제 직원들에게 당연히 알려서 미리 나오지 말라든지 아니면 이때까지만 근무한다는 시간을 알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이제 물을 보유하면서 점프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다른 이제 응급조치의 물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비상식수 형태, 그런 걸 가지고 단수 시간이 짧으면 영업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물라인에 연결해서 물라인을 밀어주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아이스 머신 같은 거, 커피 머신, 이런 것들은 다 꺼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보일러만 계속 돌기 때문에 물은 안 들어가고 보일러만 들어가서 이제 오버될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얼음 머신, 아이스 머신 같은 경우에는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얼음이 생성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은 이제 기계를 꺼주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복구가 될 경우에 뭐 갑자기 이제 물이 팍 들어오면 팍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결과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예고 없이 단수가 된 경우에, 자,
우리 매장만 안 나오는지 아니면 옆에 있는 건물도 안 나오는지 같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상부에다 보고를 하고요. 자, 이럴 경우에는 수도국에 연락을 해서 언제까지 안 나오는지 아니면 문제가 어떤 원인으로 되어서 이게 언제까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영업을 중단한다든지 아니면 폐점을 한다든지 문을 닫는다든지 자 그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부분들 만약에 이제 정전이 된다면은 이제 각종 금고나 아니면 비상용 이제 랜턴으로 이제 조치를 해야 되고 모든 기계들을 꺼야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전기가 꺼졌다가 갑자기 전기가 확 모든 부분에 들어와 버리면 어떤 문제, 과부하가 발생될 소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전원을 켜더라도 순차적으로 켜야 되거든요. 전기 용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 경우에는 자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수도 밸브와 다른 각종 전원들은 반드시 오프를 해놔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질병과 상해, 자, 이런 부분들. 자, 질병과 상해에 대한 응급조치. 당연히, 이제 119를 불러야 되겠지만은, 어떠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는지 시간, 그 다음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기록을 해 놓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크레인 같은 경우, 이제 안에 이물질이 들어갔다든지, 음식에 품질이 너무 낮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 고객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고객은 어떻게 다른 고객과 분리를 시켜서, 자, 고객의 불만사항이 무엇인지 들어줍니다. 또 왜 불만사항이 제기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잘 들어야 되고 요구사항이 있는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귀 기울여 봐야 되겠지요. 자 이물질이 들어가 있었다면 현물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원인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 시간은 한 1, 2주 정도 걸릴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알려드리겠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보험이 물론 다 처리가 되게끔 보험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들어가져 있는데 그 보험만 믿고 너무 막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자, 고객님께 최대한 저희가 실수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님께 최대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는 거. 예를 들자면 이제 벌레가 나왔다 양상추에서 그랬을 경우에 참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신경 쓴다고 썼는데 또 유기농 제품이라서 그렇다. 또 그 다음에 이 벌레 같은 경우에 이 양상추의 사이사이에 접혀 있는 부분에 그 앞에 접혀 있는 부분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육안으로 식별하는데도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막 변명 막 구구절절하게 늘어놓는다든지 이걸 폭탄 돌리기식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진짜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자기 잘못이 아니더라도 절대 남을 탓하면 안 되겠죠. 같은 안에 식구잖아요. 그죠? 자, 반드시 점포 책임자가 해야 됩니다. 자, 점장이 부재시에는 나중에 점장이 직접 사과를 하고 레스토랑의 책임자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묻고 이제 덜 익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 식어서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먹고 탈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기가 안 익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점검하는데 뭐 다른 문제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하고 재발이 안 되도록 약속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정부에서 대응할 수 있으면은 이제 점장이 정확하고 알기 쉽게 얘기하고 자,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지시를 따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정부에서 대응할 수 없을 때는 이제 뭐 환불을 해준다든지 고객이 원하는 거 뭐 최대한 이제 고객이 환불을 해달라든지 제품을 교환해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들어줘야 되는 자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원인 분석과 그리고 개선책을 이제 토의하고 지난번에 배웠던 게더링 팩터,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그 다음에 take action,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자 그러한 과정으로 선순환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응급용 약 세트. 자,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화상을 굉장히 많이 입죠, 그죠? 화상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주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스크래치 칼 같은 거 이제 좀 비우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지혈제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기타 응급약들을 항상 괜찮은지 살펴보고요. 이 약들도 뭐가 있다?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항상 점검을 하고 어디에 있는지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자 보이는 곳에 놔둬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품을 뭐 제품에 의해서 뭐 항상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먹고 나서 이물질 들었다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에 들었니? 자 그러면 이제 뭐 환불을 해준다든지 자 제품을 교환해 준다든지 이런 선의적인 부분도 있지만 악의적인 부분들 뭐 닭다리를 씹다가 아니면 이제 뭐 그 고기에도 뼈가 있잖아요. 물론뼈나 갈비뼈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홍합 같은 거 이런 거에도 이제 홍합 껍데기를 먹고 물론 이거는 뭐 책임이 없다고 놨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걸 먹다가 이제 뭐 이가 부러졌다. 그래서 이제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치료비에다가 정신적 보상비 막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일단은 적답은 회피를 해야 됩니다. 뭐 보험회사라든지 바로 알아보고 뭐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절차가 있다 보니까 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부에 연락을 해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락처하고 요구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원인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걸 만든 이물질이 뭐 뼈가 아니라 뭐 나사다 쇠 조각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고 조금 얘기를 하고요.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회사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어떻게 한다? 예방을 할 수 있는 안전 활동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화재나 아니면 천재지변, 태풍, 홍수, 그 다음에 뭐 지진,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단수나 정전 같을 경우 또 이런 경우에 항상 누가 먼저 직원이나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객 컴플레인 같은 경우에 바로 무조건 인정하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뭐 조사라든지 악의적인 고객도 있다는 거. 우리가 선의적으로 100% 고객을 믿어야 되겠지만 세상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물질이나 아니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에 대해서는 항상 수고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게 나가서 어떠한 현상으로
비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